어느 날 나는 신과학관 유기화학실내 조교실에서 유기화학 특론 교과서를 펼쳐 공부를 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연구실 문이 삐거덕 열리며 과여학생부장이 들어오며 인사를 한다. 학 회장님,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 자리에 앉아요. 무슨 일인데? 시간이 있습니까? 왜 그래? 차 한잔 하실래요? 차 한잔 하면서 몇 가지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오전부터 비도 오고 분위기도 야릇한데 여학생이 차 한잔 대접하겠다 하니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어디로 가는데 하고 물으니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앞장을 선다. 학교 뒷문 근방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니 여학생부장이 출입문을 잠그어 무슨 일인가 하는 순간 어두운 잘 보이지 않는 다방에 불이 들어오면서 어서 오십시오. 짝짝짝. 학 회장님 반갑습니다. 과여학생 40여 명이 박수를 치며 환영하길래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응, 무슨 일이냐? 커피 한 잔부터 드십시오. 권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주위를 살피니 과여학생 40여 명 전원이 자리에 앉아 나를 쳐다본다. 무슨 일이냐고 다시 한번 물으니 과여학생부장이 사회를 보며 대답한다. 학 회장님, 지난 여름방학 때 사귀던 여학생과 지리산 여행을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과 여학생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놀라웠지만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기 우리과 여학생들이 듣고 알고 있는 대로 내 여친은 국군간호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회장입니다. 3년을 사귀어 왔습니다. 방학 중에 여자친구와 같이 지리산에 며칠간 여행할 계획을 세웠고 같이 대구를 출발할 때 만날 약속 장소로 기차표를 검사하는 대구역 개찰구로 정했어요. 다른 확실한 장소를 정해야 하는데 대구역 개찰구로 정한 것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여행 계획이 틀어질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어중간한 약속 장소로 결정한 것이 문제가 발생했다. 여친은 우리가 타기로 한 열차 탑승 시간보다 개찰구를 일찍 통과하여 여간으로 들어갔다. 혹시라도 기차를 타고 귀가하는 국군간호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곤란하다 판단해 일찍 개찰구를 통과했고 나는 몇십 분만 일찍 약속 장소에 가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했고 나는 개찰구에서 마냥 기다리고 여친은 열차 안에서 나를 만나면 된다 생각하고 열차를 탑승했다. 기차 출발 시간이 지나도 여친이 나타나지 않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개찰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같이 여행할 생각이 없어지고 취소하는가 하고 불안했다. 여행이 취소되나 하고 생각되니 속이 타들어가고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며 온갖 불안한 생각이 났다. 그러나 찰떡같이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 괴로웠다. 일단 계획은 틀어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연락할 길이 없어 속쓰려하면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무기력하게 축 처진 모습으로 집으로 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다가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마침 막내가 집에 왔길래 막내에게 집에 있는 전화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 막내 동생에게 전화기 옆에서 꼼짝하지 말고 연락이 올지 모르니 지키고 있어라고 부탁 겸 엄명을 내리고 중간 기착지인 마산에 친구가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나들 못 만났으니 중간에 내려 마산 친구에게 갈 수도 있겠다 싶어 연락이 오면 마산 친구한테 간다고 하라고 하고 마산으로 출발을 했다. 막내 동생만 헛고생시킨 결과였지만 동생은 형 데이트를 위해 전화가 올 때까지 충실히 전화통 옆에서 대기했다. 그 시간에 여친은 전주까지 순환열차를 타고 가면서 열차 안에서 나를 만날까 하여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나를 찾아보았단다. 몇 번이나 열차 정칸을 왔다 갔다 하며 뒤지고 찾아봤으나 없는 나를 찾을 수는 없었다. 전주에서 잠시 집으로 전화를 해보니 내가 마산으로 갔다 하니 마산으로 나를 만나러 되돌아왔다. 나는 그 시간 마산 친구 근무지 근방에 있는 눈에 띄는 여관에 도착해서 여관 주인에게 젊은 여자 혼자 온 사람 없었는지 물어보니 그런 사람 없었다고 했다. 할 수 없이 혼자 여관에서 1박을 했으나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순환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뒤에 알고 보니 마산에서 서로 엇갈려 못 만났다 한 사람은 전주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 순환열차를 타고 마산으로 와서 내리고, 같은 순환열차를 한 사람은 마산에서 대구로 오기 위해 탑승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서로 못 만났다. 대구집에 도착해 허탈하게 천장만 쳐다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누워서 골똘하게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몇 시간 후 전화 소리에 잠을 깨어 수화기를 드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응, 지금 동대구역이야. 그래, 이번에는 확실하게 만나야 하니 1번 매표소 앞에서 만나자. 다시 동대구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뛰어나갔다. 만나서 다시 지리산으로 향하기로 하고 열차 시간을 보니 오늘은 열차가 끝났고 다음날 열차만 있었다. 첫 차로 예매를 했다. 여행 경비만 헛되게 소비했다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중 외나주머니가 우리에게 마산으로 가는 열차를 물었다. 몇 시에 열차를 탈 수 있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을 하고 있어. 그 시간에는 대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첫 차를 타야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1박을 하려면 혼자 여관비만이 지불해야 하니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경비를 절약하게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 우리를 따라오라고 잠을 재워주겠다고 일행이라고 하고 우리가 자는 방에 같이 자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마워하며 우리를 따라와 숙박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밤에 일어났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여관마당에서 버너에 불을 붙이고 밥 준비를 하여 방에 들어오니 배낭 모습이 약간 허틀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배낭 속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찾아 속을 확인하니 20만 원이 없어지고 10여만 원만 있었다. 없어진 현금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어떻게 해야 아주머니가 돈을 내놓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며 부드럽게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내일 첫 차로 집에 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군요. 제가 돈이 없어졌어요. 그 돈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천상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아주머니는 안 그래도 열차를 놓쳐 하루 늦어졌는데 조사를 받고 아주머니가 범인으로 인정되면 늦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징역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곤란하겠지요. 그러니 우리 돈을 돌려주십시오. 같은 방에서 돈도 안 들게 잠까지 재워드렸는데 돈을 돌려주시면 없던 일로 하고 아침 일찍 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설득이 성공하여 돈을 되돌려받고 웃으며 헤어지고 우리는 지리산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 지리산 화엄사 계곡 옆 약간의 평지. 여자친구와 나는 텐트들 설치했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고등학생으로 짐작되는 젊은이들 3명이 기타를 치며 놀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텐트 속 물건들을 정리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준비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계곡물에 더위를 식히며 몸을 씻었다. 기타를 치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텐트 속에서 서로 애무를 하면서 부둥켜 안고 즐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11시가 지나고 있었다. 야심한 밤이라 기타 소리가 시끄럽게 계곡을 가득 채웠다. 기타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라 듣기는 좋았으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야밤에 이렇게 기타를 치고 놀아도 되나 싶었으나 괜히 오지랖 넓게 간섭하는 것 같아 방관하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적당한 크기의 무기가 될 만한 몽둥이를 준비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었다. 정신을 집중해 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니 누군가 텐트 주위를 돌며 목탁을 두드렸다. 목탁 소리로 판단되니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혼란스러웠다. 시간은 새벽 서너 시를 가르쳤다. 이 야밤에 스님이 텐트 주변을 돌며 목탁을 두드린다.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되어 어떤 못된 놈이 밤잠을 방해하나 싶어 혼낼 생각에 여자친구를 조용히 깨워 내가 신호를 보내면 갑자기 텐트 자크문을 열도록 준비했다. 텐트 자크문을 지나는 순간 뒤를 습격 놀라게 해서 공격이 성공하게 하려고 텐트 문 앞을 지나는 순간 텐트 자크문을 열고 튀어나가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떤 놈이야? 개새끼 후려치려고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웬 젊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무슨 일입니까?
이 한밤중에 자고 있는 텐트 주변을 돌면서 목탁을 두드려 잠을 방해하십니까? 아, 그래요? 시끄럽습니까? 어젯밤에 여기서 기타를 치고 떠들었죠. 저희들은 그 시간이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느끼고 알아라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스님들은 저녁 9시에 취침에 들고 새벽 3시에 기상한다는 것을. 아, 그렇군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서로 몰라서 생긴 오해라 이해하고 지나갔다. 아침을 준비하려고 여친는 쌀을 씻고 나는 버너를 계곡의 적당한 위치에 준비해주고 텐트로 와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려는 순간 계곡과 텐트 거리는 약 6m, 높이는 약 3m 되는 절벽에서 아아타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뛰었다. 떨어지는 몸을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받치고 두 손으로는 안전하게 받았다. 신기하였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받아냈는지. 떨어지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계곡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30-40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다. 야, 최고다. 감탄의 소리를 지르며 박수 소리가 짝짝짝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뿌듯한 느낌이 가슴에 벅차올랐고 나도 모르는 순간 영웅이 되어 있었다.